자, 그러면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수집을 했고요. 이제 관리하는 거를 한 5가지 항목으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한 관리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주요한 관리 5가지.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룹은 이제 우리가 수집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열 몇 건 수집하지 않게 되고 몇백 건씩 막 들어갑니다. 그럼 내 프로젝트별로 이제 뭔가 분류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그룹 기능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룹은 상단에 그룹 수란 메뉴가 있긴 한데 여기보다는 좌측에 그냥 마이 그룹스라고 되어 있는 이 그룹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나오는 이 팝업 메뉴명이 똑같아요. 두 개가.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보여서 이걸로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그룹 셋과 그룹이라는 것들로 구성을 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룹 셋은 스터디 디자인, 그룹은 01점 CPGS 이렇게 써놨는데 그룹 셋은 이렇게 꺽쇠기호로 되어 있고요. 그룹은 뭔가 이렇게 아이콘이 뭔가 서랍 모양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엔도스 라이브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열 몇 개밖에 없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마이그룹스라고 꺽쇠가 되어 있는 이 부분 두 개가 있어요. 마이그룹스 큰 게 있고 그 아래 있는데 이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룹을 생성할 수 있는 메뉴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create 그룹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new 그룹 이렇게 생성이 하나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성할 때 하나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 여러 번 누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new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다만 그룹은 그룹 내에서 더 하이로 만들 수는 없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지금 new 그룹에서 이 한 단계 아래로 트리 구조상 아래로 하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 셋과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크레이트 그룹 셋을 눌러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세트를 하나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레이트 그룹 셋을 만드시게 되면은 뉴 그룹셋이 생겨요. 그럼 여기다가 또 다시 하이 그룹들을 만들어서 쓰시는 방법들로 진행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름이 다 똑같죠. 그래서 이름은 다 변경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꿀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rename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rename 그룹도 가능하시고 아까 만들었던 my groups 이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은 rename 그룹 set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rename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한글도 되고 숫자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면은 이름을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이셨나요?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P라고 지정을 하니까 이게 자동으로 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new 그룹이 됐는데 이제 rename 그룹으로 만약에 Z를 입력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Z가 제일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걸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알파벳 순 정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리네임 그룹을 할 때는 번호를 대부분 부여를 해요. 그래서 번호를 부여해주면은 그 번호 순서대로 제가 임의대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번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방식을 조금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바뀌니까 그 방법대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올 레퍼런스에 가시게 되면은 각각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분류는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 하나 선택 클릭하시고 꾹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룹에다가 드랍해 주시게 되면은 그냥 그룹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룹에다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를 한 번에 집어넣고자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여러 개를 셀렉트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밝아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요거 클릭해놨고 14번, 3번, 15번. 그 선생님들도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하시면은 복수개를 띄엄띄엄 클릭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 개를 클릭할 수 있게 되겠고 그 클릭한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드랍하시게 되면은 그룹으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전체를 다 한 번에 다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셔서 다 셀렉트를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은 컨트롤 키의 알파벳 A를 누르시게 되면은 셀렉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은 다 한 번에 컨트롤 A로 전체 셀렉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그룹을 이제 이해를 해주실 때 좀 중요한 거는 이게 폴더 내에 파일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어렵고 우리가 여기서 필터링 한다라고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혜림이라고 되어 있는 선생님의 논문을 갖고 여기 01번과 02번에 다 집어넣어 놓을게요. 1번과 2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혜림 선생님의 그 논문에는 01, 02라는 태그가 붙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16개를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01번이라고 태그한 것들만 필터링 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가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16개 중에서 02번이라고 태그한 것들만 보여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개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린 선생님은 제가 1번 필터도 넣었고 2번 필터도 넣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보이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링 개념, 그러니까 총 16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춘 것들만 필터링해서 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 들어온 그룹을 이제 지정하다 보면은 그룹에서 빼고 싶어지는 것들이 있게 돼요. 막 집어넣다 보면 빼고 싶어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혜린 선생님에서 1번에서 지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Remove References from Group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Remove Reference from Group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그룹에서 제외시키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딜리트 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삭제가 아니라 그룹에서만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그룹에서는 보이지 않고 2번 그룹에서만 지혜린 선생님의 논문이 등장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룹은 넣고 빼고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우실 때는 교환에 있는 것처럼 remove reference from 그룹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그룹까지 다 관리를 해왔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룹에서 봤을 때, 초록까지만 있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필요한 건 뭐죠? 원문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원문이 없어요,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자, 원문을 보고자 할 때는요, 대부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 파일 어태치먼트 기능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태치 파일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제가 파일을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딨냐면은, 왜 그룹이라서. 지금 잠시만요. 그 사이에 약간 조금 패치가 된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앱스트랙 끝난 다음에 근데 지금은 여기 PDF 여기로 가셔야지만 어태치 PDF가 있네요. 이렇게 여기는 그대로 잘 있는데 제가 캡처를 할 때만 해도 당연히 여기 있었는데 신기합니다. 네. 여기도 여기 여기 누가 지워놓으셨구나. 선생님들 보이시죠? 이거 파일 어태치먼트 이 항목 보이시죠? 지금. 네. 지금 제가 제 PC에 누가 이걸 지워놨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갑자기 잠수함 패치가 이루어진 줄 알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뭐였냐면은 이렇게 항목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 톱니바퀴, 썸머리티 톱니바퀴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보고 싶은 항목들을 표시하게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 켜져 있습니다. 기본 디폴트가 그냥 다 켜놓고 있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켜져 있으면 여기 파일 어태치먼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어태치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제 PC에 있는 어떤 파일이든 다 붙여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은 형식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형식의 파일 다 붙여올 수 있고 용량도 크게 관여하진 않아요. 어차피 붙여봤자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아까 우리가 봤던 그 ENF가 데이터 폴더 중에 이 데이터 폴더에 파일이 쌓이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도 크고 개수는 조금 제한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붙이시는 개수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맥시멈 개수를 아무리 붙인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의 아티클에서 만약 파일을 붙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아티클 원문 PDF 붙이고 뭐 테이블, 피규어 파일이 별도로 있으면 붙이고 서플리멘트리 매트리얼 있으면 붙이고 그 위에 별도로 뭐 추가 어트치가 있을 텐데 그 정도만 하셔도 실제로는 그 레퍼런스 하나에 더 이상 붙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셔서 마음껏 붙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일은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고, 교환에 있는 것처럼 붙여진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이 추가된 상태에서 해당된 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오픈 위드라고 해서 이걸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위드가 뭐냐면은 내가 붙여진 파일의 형식에 맞춰서 내 PC에서 구동하는 파일들을, 그 프로그램들로 열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실 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레퍼런스가 300건이 넘을 때 이거를 PDF로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다 붙이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기능이 바로 Find Fulltext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Find Fulltext는 저널 사이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PDF 첨부해주는 기능인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많이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그래서 좀 몇 개만 찝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만 찝어볼까요? 뭐, 선생님도 그냥 랜덤하게. 자, 이렇게 5개 정도 찍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내가 선택한 레퍼런스 중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Find Full Text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셔도 되시고요. 또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우측 상단에 아이콘 6개가 있는데 여기 화살표 아래로 써 있고 PDF라고 써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 누르셔도 똑같아요. 요게 Find Full Text 아이콘이 그냥 아이콘이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Find Full Text 하셔도 되시고 클릭해 두시게 되면은 좌측에 서칭이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서칭이 등장했을 때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은 서칭은 제가 처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카운트가 하나씩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30개였으면 이제 숫자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서 found PDF나 found URL, not found 세 개 중에 결정이 됩니다. found PDF 같은 경우는 이제 원문을 찾은 거가 되겠고요. found URL과 not found는 못 찾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not found는 정말 오래돼서 못 찾거나 또는 국내 문헌들을 잘 못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요. found URL은 해당되는 URL, 그 출판사 URL은 갖고 오는데 원문을 볼 수 있는 URL이 아니라 구매 가능한 페이지에 URL 주소를 주게 됩니다. 그럼 한번 제 것도 보게 되면은 2개는 찾았고 나머지 4개는 못 찾았어요. 찾아진 것들은 앞에 이렇게 클립 모양 아이콘들이 생성이 됩니다. 클립 모양 아이콘들이 생성이 되고요. 클립 모양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PDF 탭을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서 PDF들을 보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또는 내가 아까 썸머리 탭에 가보게 되면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파일 어태치먼트에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오픈 위드로 하시게 되면은 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PDF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당되는 PDF를 열게끔 되어 있고요. 이 엔드노트가 특이하게 다른 확장자명들, 뭐 워드나 엑셀 같은 경우는 보기 가능한 그 뷰어들을 제공을 안 하는데 PDF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클릭하시고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오픈. 이 오픈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엔드노트 상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드노트 상에서 PDF는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서 오픈으로 열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으로 열면은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키 테이크 어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AI가 붙어가지고 이 논문을 요약을 해줘요. 다만 좀 단점은 요약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 더 내가 질의를 하거나 해서 여기서 뭔가 더 답변을 얻거나 하는 기능은 없고 그냥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만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뭐 초록 읽어도 뭐 요약은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요약해준다 정도의 기능이 있고 아마 요거는 좀 더 발전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찾아진 것들이 있는데 못 찾은 것들이 있어요. 못 찾은 것들은 아예 원문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도서관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풀테스트 파인더 아까 보셨죠? 그 원문 옆에 find it이라고 되어 있던 그 아이콘 그거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게 되면은 원문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 해당되는 방법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은 find fulltext가 과연 몇 퍼센트의 확률 정도로 성공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는데 find fulltext 기능 자체는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갑니다.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가 다 오픈 어세스 위주로 모았고 최신 것들로 모았다고 하면은 거의 99% 100% 붙어요. 근데 뭔가 출판사에서 원문 접근을 허가하지 않은 저작권을 굉장히 스트릭한다거나 또는 국내 문헌 위주로 모았다 또는 옛날 거 위주로 모았다라고 하면은 한 뭐 10%도 안 붙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활용하느냐, 어떤 레퍼런스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키 테이크어웨이 기능 자체는 개인 계정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 계정 만드셔서 로그인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기능이시기도 하니까 그냥 필요하시면 써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원문 요약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게 쓸만한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엔드노트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이 PDF 자체를 그냥 챗GPT에 넣어서 요약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저는 이 아티클 제가 아까 받았던 이거를 키 테이크어웨이가 아니라 이 아티클을 챗GPT한테 넣어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럼 이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내야 되잖아요. 챗GPT한테. 그럴 때는 여기서 보내면 된다. 썸머리 탭에 가시게 되면은 이 파일 받아진 거 있잖아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세이브 에즈 버튼이 있습니다. 세이브 에즈 버튼 누르면은 제가 별도로 파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이브 에즈 버튼 눌러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냥 이름 저장하시면 되는데 이 세이브 에즈 누르면 기본 이름이 저자명, 연도, 타이틀의 일부로 자동으로 세팅이 돼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제 어떻게들 관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엑셀이나 워드에다가 제 레퍼런스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초록까지 읽을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놓고 별도의 폴더에다가 PDF 파일을 모아서 파일명을 다 그걸 바꿔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 인터페이스 하나에서 다 해결합니다. 여기 보시려면은 레퍼런스 리스트 다 확인되시죠? 레퍼런스 리스트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부 정보는 우측의 썸머리 탭을 통해서 초록까지 다 읽어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문 필요하다고 하면은 파인드 풀텍스트나 파일 어태치먼트를 해서 PDF 붙여놓고 여기 한 인터페이스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터페이스도 두 개로 나눠줘야 되고 파일도 별도로 수집을 막 했었다고 한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해결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 인터페이스 내에서도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하이라이트라던가 뭐 말풍선 기능들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다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어떤 작업들을 끝냈어요. 그래서 다 끝내고 저장을 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이 엔드노트 라이브를 닫겠죠? 이거 압축해서 선생님들한테 전달드리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 엔드노트 라이브를 열으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열으셨을 때는 똑같이 파일 어태치먼트 했던 거 다 붙어 있을 거고요. 제가 메모했던 요 기능들까지 다 붙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내가 따로 별도로 그게 파일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요 엔도트 라이브러리 하나로 그냥 다 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의 연구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결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의 그 PC 자체에도 이미 수많은 그 엔드노트 그 수많은 PDF 파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면은 그 PDF 파일을 엔드노트 라이브로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PDF 파일의 논문 정보 반입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항상 내가 갖고 있는 PDF 파일들도 다시 펌메드에서 찾아서 갖고 와야 되나? 아니에요. 그냥 PDF 파일을 집어넣으면 얘가 자동으로 생성해 버립니다. 기능은 여기 상단의 파일의 임포트의 폴더 기능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선생님들 PC에는 PDF 파일이 없으셔서 제가 한번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파일에 임포트의 요 폴더 기능이에요. 요걸 통해서 제 PC에 있는 PDF들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작은 팝업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즈 버튼 눌러서 제가 PC에 있는 어디에 있냐면은 제 PC에 ABC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 내에 PDF 파일이 3개 있어요. 요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요거를. 그래서 ABC 프로젝트에 있는 요 폴더에 있는 거를 확인을 눌러주고 밑에 옵션을 그냥 다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임포트 옵션은 그냥 PDF 한 단일입니다. 그래서 설정할 건 없고 두플리케이트는 지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 상태에서 임포트 누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옵션을 선택을 해놔서 좌측에 제가 갖고 있던 폴더명으로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PDF 파일이 너무 많을 때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까 파인드 텍스트 5개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한 번에 100건씩 하면 시간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거 작업 걸어두고 잠깐 딴 일 보고 오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는 클립 모양들 3개가 다 생성이 됐어요. 이 뜻은 PDF 파일이 다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게 되면은 PDF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에디트 탭에 가보게 되면은 타이틀부터 지금 초록 정보가 다 붙어 옵니다. 그러니까 PDF 파일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다 불러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무조건 다 불러오진 못하고요. 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 보게 되면은 PDF는 잘 붙어 있습니다. 그쵸? 정상적인 PDF인데 에디트 탭에 가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 타이틀명에 파일명으로 붙여옵니다. 이 경우가 뭐냐면은 이 교환해서 써놓게 했는데 PDF에 정보가 없을 때예요. 근데 아까 PDF 자체에 타이틀명도 있고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PDF 파일에 있는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타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언제냐면은 PDF 파일이 너무 옛날에 생성됐을 때 그런 경우들이에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못 갖고 오고 비어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내가 직접 입력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직접 입력할 때는 이 해당되는 PDF에 대한 정보를 구글이나 펀메드에서 찾아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로 저자, 연도, 타이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물론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 그 논문에 DOI 정보가 살아있다면은 물론 이거는 DOI 정보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너무 오래된 논문들은 DOI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손으로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DOI 정보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DOI 정보만 딱 하나만 입력해주고 find reference 업데이트 해주시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비어있는 항목을 자동으로 채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 잘 떠올려 보시면은 펀메드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막 수집을 해왔고 제 갖고 있던 PDF도 막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중복된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펀메드나 구글에서 갖고 올 때도 내가 이걸 전에 수집을 했었나 안 했었나 다 일일이 검토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 무조건 다 수집해야 되겠죠. 매번 수집할 때마다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수집은 막 하세요. 수집은 막 중복되는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다음 작업, 다음 스텝으로 나갈 때,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논문을 쓰는 작업을 나갈 때는 중복을 한번 제거를 해주시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하시는 게 이 레퍼런스의 중복 찾기 기능이에요. 요거는 요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요 다음 페이지, 요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순서대로 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따라오도록 하실게요. 자, 중복 제거는 올 레퍼런스지에 가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하시는 거 아니고 올 레퍼런스 선택해 주시고 전체에서 중복을 제거해 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라이브러리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Find Duplicat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Find Duplicate 클릭하시도록 할게요. Find Duplicate 클릭. 하시면은 중복된 게 있으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중복이 있다라고 해서 창이 뜨게 될 거고요. 없으시면은 창이 아예 안 나타나고 그냥 확인 버튼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중복을 제거할 때 이게 창이 등장했다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창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엔드노트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구두점 하나 스페이스 하나까지 똑같으면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100%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 더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 상태에서 Keep Remaining References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중복된 것들 중에 중복 안 된 것만 남기고 다 사라집니다. Keep Remaining References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중복된 것들은 트래시로 이미 옮겨졌고요. 중복 안 된 15건만 남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이렇게 중복을 제거했을 때 깔끔하게 다 제거가 되면 제일 좋은데, 중복이 100% 제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지금 여기 화면과 똑같은 경우에요. 자, 지금 보시려면은 이 두 개, 아티클은 100% 똑같은 아티클입니다. 근데 제거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보시게 되면 저자명이 서로 표기가 좀 다르죠. 저널명도 표기가 좀 달라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마다 형식이 좀 다르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다르게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표현형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람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좋으냐라고 했을 때 타이틀로 정렬해 줍니다.
타이틀로 정렬 하신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쭉 보시다가 중복된 게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선택하셔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로 하나씩 손으로 좀 지워주셔야 되세요. 근데 이제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를 하시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선택하고 지웠는데 잘못 지워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트래시로 가신 다음에 그 잘못 지워진 걸 선택을 하시고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올 레퍼런스즈에 드랍 다시 주시면은 다시 중복이 제거가 된 거 다시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 한 분은 또 질문 주셨는데, 많은 자료를 넣어도 엔드노트를 해보았을 때, 하나는 PDF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PDF가 없는 건 찾아주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일 투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맨 아래 거 보이시나요? 저는 PDF가 있는 걸 남기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PDF가 없는 게 그러니까 있는 게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지우게 되면 이거 날라가거든요. PDF 있는 게. 그럼 이거 제가 선택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쉽게도 지금 엔드노트가 그 메뉴가 없어요. 자, PDF 있는 걸 남기세요라고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 방법은 이 뉴이스트나 몰디스트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뉴이스트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지금 클립 모양이 남고요. 클립이 없는 게 지워집니다. 뭐 이렇게 가능하시고 두 번째 most complete라고 해서 좀 더 완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 most complete를 해주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내용이 많은 것들을 남기기 때문에 PDF가 있는 것들을 좀 지워주게 될 겁니다. 남기고 나머지를 지워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에 오셔서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으로 아이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캔슬 버튼 누르시고 클릭하셔서 좀 셀렉트를 바꿔줘야 돼요. 나는 요거 남기고 요거 지울 거야. 요거 남기고 요거 지울 거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고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 해주셔야 됩니다. 좀 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엔드노트 2025가 되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모스트 컴플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 요걸로 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요 모스트 컴플리트로 해주시고 킴 리메이닝 레퍼런스 하시면은 아마 PDF 있는 거 위주로 남기게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다 중복까지 제거됐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룹으로 구분하셔도 되시고요. 지금처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근데 그룹으로 하시게 될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올 레퍼런스가 막 1000건, 2000건 넘어가면 여기서 그룹으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매번 그룹을 나눌 수도 없고요. 그러면은 이 뉴 라이브러리 기능을 쓰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뉴 라이브러리 기능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엔도트 라이브러리 있을 때 제가 요 세 개를 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거는 없으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서는 케이스 리포트에 레퍼런스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그룹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카피 레퍼런스 2의 뉴 라이브를 합니다. 카피의 뉴 라이브를 해요. 그러면 새롭게 그냥 라이브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 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위에 2025-072 교육 아까 요 이름을 만든 건데 여기 072 케이스라고 만든 걸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여기는 두 개의 레퍼런스가 오게 되고요. 이렇게 카피했을 때 장점 뭐냐면은 제가 만들었던 PDF가 다 와요. PDF 그대로 다 오게끔 되어 있고 아까 요건 제가 메모를 안 해놨는데 메모해 놓은 것들까지 다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카피를 했어요. 두 개 했는데 더 넣고 싶어요. 더 넣고 싶으면은 여기서 보시고 아까 했던 거 두 개 더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똑같이 카피 레퍼런스 2 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제가 열어놓은 게 있어요. 케이스. 열어놓은 거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열어놓은 거를 선택해 주게 되면은 두 개 더 가요. 그래서 아까 엔도트 라이브러리에서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총 4개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들어온 4개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아까 메모해 놓은 거 다 옵니다. 메모도 오고
주기 남긴 것들도 원래 다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업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있게 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셀렉트 해가지고 카피하셔서 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논문 쓸 때는 이렇게 카피해서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제가 쓰고자 하는 레퍼런스를 따로 카피해서 오거나 아니면 그때 다시 새롭게 다시 수집을 다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새로운 라이브를 좀 만드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워드와 연동해서 논문 쓰시게 되는데, 논문 쓸 때는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만 하시면 되세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메뉴는 엔드노트 2025라고 메뉴가 되어 있는 여기를 통해서 쓰시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삽입하는 기능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순서대로 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PC에 설치되어 있는 워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워드에서 새 문서 하나 만드시도록 할게요. 새 문서 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연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새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여기다가 하셔야 될 작업은 저희가 아까 그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보시려면은 그 좀 글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초록에 보시려면은 이렇게 글자들이 있는데 요거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요거 들어가신 다음에 컨트롤 C 하시면 카피 되시거든요. 그다음에 컨트롤 V 하셔서 이렇게 좀 글자만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글을 쓰고 있다라고 가정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글자만 좀 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파인드 푸텍스트 사용할 때 이전 거 도서관 연동되어 있으시군요. 그러면은 이거 변경하고자 할 때는 딱히 다른 건 없으시고 아마 PC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요 설정이 있으실 거예요. 에디트에 프리퍼런스즈 가시게 되면은 아마 find 푸텍스트에다가 여기 오픈 URL 패스를 씹어 놓으셨을 가능성이 있으시거든요. 그 패스가 그냥 고정돼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지우신 상태에서 원내에서 하시면은 그냥 원내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서울 성모 원내로. 근데 선생님 지금 서울 성모이신지를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만약에 지금 있는 곳이 따로 있으시다고 하시게 되면은 어디 있냐면은 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로그인 하시고, 인천 성모시군요. 그러시면은, 그냥 패스 지우시고 하시면 인천 성모 원내로 인증은 되는데,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는 거는, 일단 도서 홈페이지를 로그인 해두시게 되면은 아마 이 UR, 그 패스 자체가, 그 프록시 자체가 이쪽으로 좀 잡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하긴 해서 간혹가다 이제 필요하신 경우들은 나는 더 하고 싶다면 엔드노트 여기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FAQ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엔드노트 FAQ 이 오픈 URL 패스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메뉴가 이게 오픈 이렇게 쓰시면은 엔드노트 오픈 URL 패스 변경하느라 있습니다. 저희 거 오픈 URL 패스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시 엔드노트 FAQ 메뉴가 있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있으니까 요거 패스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이거는 패스 자체는 find 푸텍스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그냥 원내 자체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마 그 자체 내에서만 잡아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외부 이전 것들 아마 여기에서 잡힌 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그 다음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내가 글을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인용 문헌을 넣는 위치는 문헌의 이제 구두점 뒤쪽이나 또는 앞쪽에 넣거나 뭐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일단 저는 문헌의 구두점 앞쪽에 넣도록 해보도록 하고요. 이 엔드노트 2025 메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세요. 이 메뉴가 없으면 인서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네,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위치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엔드노트 메뉴에 가셔서 이제 내가 불러올 레퍼런스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뭐, 세 개씩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뭐, 이제 한 번에 하나, 둘, 세 개? 뭐, 이렇게 여러 개 셀렉트 해도 됩니다. 뭐 저는 세 개 일단 임의로 셀렉트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그래서 워드에다가 뭔가 인서트 작업을 하실 때는 워드와 엔드노트 동시에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세 개가 셀렉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워드에 오셔서 커서 깜빡이는 위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엔드노트 탭 메뉴에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인서트 사이테이션 글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자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있는 Insert Selected Citations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문 내 인용 번호 들어오게 될 텐데 뭐 이렇게
중가로 막 이렇게 형태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 임시 인용이라고 해서 잠시 들어온 거고 여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아래 업데이트라는 버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스타일 파일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들 PC에는 그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은 annotated라는 스타일로 잡혀져 있을 거고 저자명 연도와 함께 아래쪽에 이렇게 초록 정보까지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류는 아니고요. 그냥 모양이 이렇게 입혀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보던 형식으로 좀 바꿔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눌러셔서 밴쿠버로 바꿔주세요. 밴쿠버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자주 보던 스타일 모양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내는 번호 순으로 잡혀지게 될 거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고 물론 개수가 다르신 분들은 이제 좀 숫자 다르긴 하겠죠. 이렇게 들어와 주시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지금 1번부터 3번 아마 집어넣으신 부분이 있을 텐데 뒤쪽에 커서를 한 번 더 볼게요. 뒤쪽. 그것보다 훨씬 더 뒤쪽에다 커서를 두시고 다시 엔드노트 라이브로 가셔서 뭐 아까 지정했던 레퍼런스 하셔도 되시고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전 다른 레퍼런스 한번 한 3개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레퍼런스 한 3개 정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워드로 온 다음에 똑같이 insert citation에 insert selected citation 눌러보도록 하실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또 임시인용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 스타일 버튼 아래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스타일이 입혀지면서 1번부터 3번, 4번부터 6번 이렇게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는 6개의 레퍼런스가 붙어지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엔드노트를 써서 쓰시게 되면은 왜 편한지를 이제 논문을 한 편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레퍼런스를 인용을 하셨냐면은 일단 본문 내 인용번호를 다 손으로 맞췄어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인용한 순서대로 손을 다 맞춥니다. 근데 교수님들한테 이제 상의를 하다 보니까는 뭐 2개 레퍼런스 넣고요. 2개 레퍼런스 또 빼주세요. 하면 번호를 다시 손을 다 맞췄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엔드노트가 알아서 번호 정렬은 인용된 순서대로 맞춰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레퍼런스의 형식들,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밴쿠버라는 형식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밴쿠버라는 형식에 맞춰서 통일성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통일성 있느냐라고 하시게 되면은 지금 애돌로, 그러니까 7명 저자가 넘으면은 6명까지 표기하고 애돌로 처리하고 있고요. 이탈릭체나 볼드체 안 쓰고 있고 연도,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에는 뭐 사이에 세미콜론이나 뭐 띄어쓰기나 이런 정보들이 다 붙여져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우리가 밴쿠버로 바꿨는데 이 스타일이라는 데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통일성 있게 해줘요. 근데 예전에는 A 논문에서 하나 떼우고 B 논문 하나 떼우고 C 논문 하나 떼우다 보니까 형식이 다 달랐던 거를 손으로 바꿔줬습니다. 그거를 엔드노트는 일괄성 있게 한 번에 바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설트하는 방식은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아이콘 눌러서 팝업창 나오는 거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여기서 검색된 아티클을 가지고 인설트하기, 뭐 아니면 드래그 앤 드랍, 카피 앤 페이스트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인설트 사이테이션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내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걸 내가 셀렉트하면서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용하는 위치도 커서를 두고서 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거의 인설트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저는 거의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참고문헌은 이렇게 삽입을 했을 때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잘 보시되면은 이렇게 음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워드 파일에 선생님들 드래그를 쭉 해보시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하게 회색 음영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진한 회색 음영이 잡히는 부분들을 앞전에 아까 제가 용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필드 코드들이라는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뭐 숫자 1부터 3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자 연도라던가 초록 정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옷을 이렇게 보기 편하게만 이렇게 입혀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혀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건드리시게 되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선생님 한 번 또 질문 주셨는데, 워드 제일 아래쪽에 가나다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인용 순서대로 바꾸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인용한 순서대로 바꾸는 거는 그냥 원래대로 이 스타일이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밴쿠버 스타일은 1번, 첫 번째 인용한 게 먼저 나오고, 그래서 지금 L 먼저 나오고, B 나오고, H 순서대로 나오죠. 이런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스타일이 규정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가나다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뭐 APA 같은 경우는 B, C, H, L 이런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스타일을 입혔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우리는 밴쿠버로 똑같이 입혀놨을 때는 이거는 인용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부여되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나다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다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예.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지금 선생님이 AP에서 밴쿠버를 바꾸니까 잘 나오셨는데 이렇게 그 APA는 저자 순서대로 이렇게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고 밴쿠버는 인용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는 형식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스타일이 규정해 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한 회색 음영 부분도 있게 되는데 교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을 건드리면 좀 오류가 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가 대부분 많이 하시게 되냐면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내가 2번 레퍼런스를 교수님이랑 상의하다 보니까 2번 레퍼런스를 빼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지우고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는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드 코드가 들어가 있는 매크로 부분이기 때문에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를 지우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 문단은 이제 앞으로 옮기고 싶어요. 앞으로, 여기 앞으로. 그럼 이거를 드래그 하셔서 잘라내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잘라내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진한 회색 음영 잡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진짜 편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시는데 물론 지금 현세대 2029 버전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좀 완화는 좀 되어 있어요. 다만 선생님들 하시다 보면 이런 작업들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할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안내를 드리고 있냐면은 삭제만 잘하시면 오류가 절대 안 납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삭제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하시는 방법은 교환한 거와 똑같이 갈 거예요. 자, 엔드노트 탭 메뉴에서 아까 인서트 사이테이션 바로 우측에 보면은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타난 팝업 창에서는 지금 저희가 인용했던 것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 역삼각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remove citation이라는 걸로 통해서 레퍼런스 지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일단 두 개씩만 남겨보도록 할게요. remove citation으로. 이렇게 지운다고 해서 바로 바깥쪽에서 활성화는 안 되고요. 이 안에서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캔슬 누르시면은 적용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우고자 할 때 어떤 게 내가 지우려고 했던 건지를 확인을 하고자 하시면은 여기 이름이랑 연도로 확인하시고 지울 수는 있는데 이것만으로 확인이 어려우시면은 여기 아래 레퍼런스라는 탭이 있어요. 이 레퍼런스 탭 누르시면 아래쪽에 추가 정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월명이나 이런 거 등장하니까 타이틀명도 등장하니까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지우고 나면은 OK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깥쪽에서 정상적으로 지워지게끔 되어 있고요. 인용 번호도 자동으로 1, 2, 3, 4 맞춰주고 아래쪽에 깔끔하게 4개만 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뭔가 지우는 작업들을 할 때 또는 편집하고자 하는 작업할 때 이 삭제만 잘 하시면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뭐 2번 레퍼런스 지우고 싶어 하게 되면은 요 에디트 메뉴 사이트에 가서 지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되셨고 두 번째 문단을 옮기고자 할 때는 이렇게 다 옮겨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다가 참고 문헌이 뭔가 있었다라는 거 표기를 해줘요. 제가 주기를 남겨놓고 요 3, 4번을 잠깐 빼놓습니다. 3, 4번을 잠깐 지워놔요. 그 다음에 제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제 회색 진한 음영이 없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잘라내고 뭐 붙여넣고 다 하셔도 됩니다. 잘라내서 앞쪽에 붙여넣어요. 자, 그다음 여기 제가 참고문헌 3, 4번 있었던 위치입니다라고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가서 참고문헌 3, 4번을 다시 선택을 해주고 다시 인서트를 해줍니다.
자, 업데이트 해주면은 여기가 1, 2번이 됐고요. 3, 4번인데 1, 2번이 되면 어떡하지로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인용 순서대로 다시 바뀐 거니까 제가 그 확인한 것들만 잘 집어넣어주면 돼요. 물론 이거 참고문은 3, 4라고 표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표기했던 것만 지워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색 음영을 건드리지 않고 편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또 어떤 경우가 있으실 수 있냐면은 구두점 앞쪽에 인용번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구두점 뒤쪽으로 인용번호를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구두점을 지우고 구두점 앞쪽에만 찍어주시게 되면은 구두점 뒤쪽으로 인용번호가 이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만 잘 구분해서 진행하시면은 문제없이 편집이 가능하시니까 절대 에러 없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요 삭제 방법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스타일은 아까 제가 변경하는 거는 같이 한번 해봤고요. 아웃풋 스타일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모든 형식을 일관성 있게 바꿔주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편집해서 쓰실 수는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편집을 하시는 걸 배우려면 한 2시간 이상은 배우셔야 되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엔도사 좀 편리한 건 뭐가 있냐면은 편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집해놓은 파일을 공유받을 수 있어요. 공유받아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도서관에서 아까 엔드노트 받았던 메뉴 있으시죠? 처음에 엔드노트 받았던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스타일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스타일 탭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로드는 그냥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하시다는 거를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여기 스타일 신청 게시판 있는데 이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게 됩니다. 신청을 해주실 때는 대부분 여기 제목에서 내가 전월명으로 검색을 했는데 없을 때 안 나온다거나 또는 너무 오래된 것들, 버전이 너무 오래됐다 하면은 적용을 해보시고 없거나 너무 오래돼서 안 맞거나 할 때 신청해 주시게 되면은 대부분 당일이나 제가 뭐 이제 휴가나 뭐 다른 일정이 있으면은 하루 뒤, 뭐 이렇게 이틀 뒤에는 바로 만들어 드리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청하실 때 너무 미리 우리 내 전공에 있는 저널들 막 30개씩 미리 신청 안 하셔도 되세요. 오히려 그게 더 선생님들이 손해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30개 다 갖고 있어봤자 투구 규정이 또 바뀌게 되면 다시 또 다시 신청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필요할 때 투구하는 타겟전에 선정됐을 때 그때마다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 게시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스타일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셀룰러 앤 몰레큘러 바이올리 레터즈라는 이 학술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확장자 ENS라고 되어 있는 확장자 파일이 있는데 이걸 받으시면 되겠고 이거 받으셔서 쓰실 때 중요한 거는 요 위에 스타일 파일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고서 이 링크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스타일 파일 이용 안내 게시판에 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글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쓰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서 그냥 바로 써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파일 이용 안내도 스타일 파일 이용 안내도 어디에 저장하세요라고 써 있는데 어디에 저장하게 되냐면은 해당되는 파일을 그냥 다운로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파일을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의 엔드노트 버전의 스타일즈란 폴더에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꼭 스타일 파일 이용 안내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쓰셔야 되시겠고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만 워드 파일에 왔을 때 제가 선생님들도 지금 눌러보시면 되는데 스타일 바꾸는 거 여기 맨 위에 셀렉트 어너 스타일 한번 눌러보실까요? 셀렉트 어너 스타일 눌러보시게 되면은 팝업창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엔노트가 제공하는 기본 스타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됐거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받은 거, 다운로드 받은 거, 제가 셀룰러 앤 몰레큘러 바이올리 레터즈인데 요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저널은 본문 내 인용 번호를 각가로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탈릭스나 볼드체는 쓰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형태로 해서 쓰고 있다라는 형태로 일관성 있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은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위 논문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는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 어디 있냐면은 이 스타일 메뉴에 가장 위에 있어요. 성인교정대학원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 2015년도에 학위 논문이 개정된 뒤로 아직까지 특별한 개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는 언제 쓰시게 되냐면은
자주 안 써요. 요거는 내가 논문 투고하기 바로 직전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 투고하기 바로 직전에 투고 규정을 쭉 읽어봤는데 그 투고 규정에서 만약에 필드 코드 그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필드 코드를 제거하세요라고 문장이 써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쓰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필드 코드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남아져 있으면은 PDF로 편집할 때 간혹가다 좀 오류가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제출을 해달라는 뜻인데 이거 제거하는 방법은 아까 여기서 딜리트하라는 게 아니고요. 요 convert citation bibliography의 convert to plain text 요 메뉴입니다. 요 메뉴 눌러보시게 되면은 저장하겠냐고 물어봐요, 먼저. 그러면은 yes 눌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문서 1이라서 제 이름이 없었는데 그냥 뭐 자동으로 그냥 일단 저장해 놓을게요. 그냥 아무 이름으로나. 저장 누르게 되면 깜빡이고요. 그 다음에 문서가 다시 문서 2로 등장하면서 드래그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회색 진한 음영이 안 잡히게 됩니다. 이걸 제출하시면 돼요. 이게 플레인한 텍스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선생님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플레인한 텍스트로 되게 되면은 직접 타이핑해서 수정은 가능해요. 근데 레퍼런스 막 다 직접 수정하셔도 되고 문단도 막 바꾸셔도 되는데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추가 삽입이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기 됐죠? 스타일 한번 바꿔볼게요. 아무 반응 없습니다. 네,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에디트 앤 메뉴, 사이트 앤 메뉴 들어가서 뭔가 지워보려고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옵니다. 왜죠? 코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투고를 하셨어요. 플레인한 텍스트로. 근데 이게 바로 업셋이 되고 출간되면 좋은데, 리젝이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수정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다른 타겟 저널에다가. 그때 요 파일을 가지고 수정하시면 안 되세요. 이 파일은 스타일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수정이 안 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이 파일을 들고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 파일이랑 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랑 같이 해서 작업을 한 건데 요 파일에다가 다시 연결 좀 해주세요라고 해주시는데 이건 절대 연결 안 돼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요 문서 전에 저장하겠냐고 물어봐서 이 저장된 파일이 마지막에 남아 있어요. 이 파일을 좀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엔드노트가 연동돼 있던, 그러니까 컨버트 투 플랜틱스 바로 직전에 이 파일과 이 파일과 같이 작업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폴더에다가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젝이 되거나 뭔가 다른 타겟을 다시 투구를 하시게 될 때는 요걸 꺼내셔야 되세요. 요걸 꺼내셔서 요 파일을 열으시고 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열으셔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테이블이나 문단 수정하시고 레퍼런스 추가 삭제하시고 추가 삭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일 땅 하고 바꿔서 변경된 스타일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시는 거예요. 다른 타겟에다가. 그래서 내가 이 전에 작업한 거를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잘 저장해 두셨다가 다음 타겟에다가 지정하시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지금 오프라인에 계신 선생님들은 요걸로 설문조사 QR 링크를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링크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 줌 채팅창에 링크 하나 드렸는데 이거 딴 건 아니고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기 때문에 클릭 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주신 게 있는데 논문 개수가 많아지면 엔드노트 ENF가 데이터 파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따로 정리하는 팁이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주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모아두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작업한 이제 프로젝트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모아놔요. 저는 사실 이 폴더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따로 더 파일은 이제 추가하는 게 몇 개밖에 없어요. 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참고하거나 뭐 더 확인하는 파일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확인하니까 특별하게 더 추가하는 것들은 이제 참고 형태 자료들만 있는데 이렇게 하나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작업할 때 이거 카피해서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이거 복사해요. 그대로 복사본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제가 만약 오늘 23일이에요. 23일자로 작업한다고 하고 들어가서 요것도 파일명만 아까 수정 안 쓴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저 수정 최종 잘 안 씁니다. 이렇게 바꿔요. 버전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뒤에 버전까지 붙어 바꿔요. 그 다음에 이걸로 작업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달면은 또 이걸로 카피해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이 폴더를 약간 이걸 내 책꽂이처럼 쓰시면 됩니다. 책꽂이처럼. 그러니까 책꽂이에 책을 하나하나씩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 폴더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니까 이걸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는 이용하면서 오늘의 개관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거? 잠시만요. 제가 뒤에 한번 끄고 올게요. 저기 꺼지겠었는데 갑자기 또 켜놓으셨네 또. 네. 이렇게 이제 뭐 대학원생 파일 정리, 뭐 파일 정리법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조금씩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근데 이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다 달라요. 너무 달라서 이 중에서 한 번씩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또 질문이 엔드노트 PDF 없는 레퍼런스에다가 가지고 있는 PDF 폴더에서 맞는 레퍼런스에 한 번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 있나요? 엔드노트 PDF가 없는 레퍼런스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수집을 제가 아까 전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지금 질문 주시는 사항이 어떤 거냐면은 그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요.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PDF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제가 마침 이것들의 PDF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럼 얘를 딱 집어넣으면 얘네가 맞춰서 들어가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냥 다 하세요. 파일 그냥 무조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풋 폴더에서 PDF 그냥 다 부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그냥 find 푸테스 돌리세요. 그거 오래 안 걸려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중복 제거하시면 되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이거를 매칭을 자동으로 시키는 기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서로 간에 메타데이터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DOI 메타데이터를 얘네가 일일이 맞춰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그냥 PDF 파일 부어버리고 find 푸텍스 돌리는 게 그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막 수집하세요. 그 다음에 중복 제거를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건 다른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들도 자동으로 매칭시켜서 PDF를 읽어드리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find protect를 하거나 PDF를 붓거나 이 두 가지 방법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는 이제 논문 작성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써보시면 이게 질문 사항이 막 생겨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부정확한 정보를 내가 수집하면 불필요한 게 출력이 되니까 가능하면 검증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수집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MS 워드랑 연동하실 때는 에디트ML 사이테이션 메뉴 사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궁금한 것들은 엔드노트 FAQ에서 확인도 가능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막 문의 주셨던 것처럼 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방문 주셔도 되시고 노트북 들고 오셔도 되시고요. 이메일이나 전화 주셔도 되시고 지금 뭐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아까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시톡 사내 메신저도 있으니까 시톡 사내 메신저 같은 거에다 저 사서팀 이승재 찾아가지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주신 거는 크레이트 스마트 그룹이랑 크레이트 프롬 그룹 요거 문의 주셨는데 이거 되게 간단해요. 스마트 그룹 하시게 되면은 내가 옵션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2024인 것들로 그룹을 만들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뉴 스마트 그룹에서 2024년 것만 그룹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는 스마트라는 이름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어떤 정보, 예를 들어서 타이틀에 나는 헤파타이티스가 들어간 것들만 모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크리에이트 해주시게 되면은 그것만 그룹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아까 전에 그룹을 하나하나 찾아 셀렉트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지정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그 스마트 그룹이고요. Create from 그룹
여기서 다시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네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그룹 베이스에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기능 아니고, 이게 그룹 베이스에서 엔드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하시게 되면은 그 그룹 베이스에서 조합돼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그룹 베이스 내에서 내가 엔드 or 이걸 통하셔서 그냥 그거를 다시 또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어, 뉴 스마트 그룹에 있는 거에서요. 낫 처리하고 그다음에 03번에 있는 거 낫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크리에이트 하면 이렇게 중복되지 않은 거 이거 빼서 주는 거. 이게 그냥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불리한 연산으로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만들어주는 게 크리에이트 프롬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트래시에 있는 거 일정 시간 지나면 삭제되냐고 하시는데 이거 그냥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클릭하고 MPT 트래시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비우진 않습니다. 그냥 중복 제거 같은 거 한번 크게 한번 하고 나면 그때 한 번씩 지우고요. 그냥 냅둬도 뭐 그냥 용량 조금밖에 차지 안 해가지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